네, 안녕하세요. 펭귄장입니다. 오늘 내용이 영상에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내용이 조금 많을 것 같아서 최대한 간추리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완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불타는 밤 보낼 수 있도록 최대한 자정 안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11월 달에는 이 NFT라는 장세가 강풍급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정리했었던 내용인 디파이, 레이어 1, 2, 그리고 확장형, 그리고 NFT 밈코인 이런 것들이 장세에 가려져서 언급도 못하고 정리도 못했었고요. 현재는 NFT, 메타버스 계열이 고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오고 좀 약간 잠잠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실 다른 종목들로 순환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그것을 정리했던 게 이더리움의 도미넌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아닌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앞으로도 파악을 할 때는 이더 도미넌스를 좀 참고할 예정입니다. 또 오늘 영상에서는 니어 프로토콜의 상승하고 좀 연관시켜 본 내용이 좀 존재합니다. 결국 마지막 결론에 이 부분이 나오게 될 텐데 우리가 그냥 오르는 이유를 제가 찾아봤는데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업데이트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찾다 보니까 현재장에 대한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이건 천천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부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먼저 첫 번째 내용은 이더리움의 상승 동력이 되었던 것은 소각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공급과 수요 관계상 이 소각으로 인해서 수요가 더 많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가격 상승을 동반하게 되는 거고 이더리움의 테스트넷을 통해서 EIP 1559라는 희대의 걸작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시총 2위라는 놈도 이 가격 견인을 해줄 만큼 상승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조정에서도 결국에는 가격 방어라는 그 타이틀에서도 소각이라는 소재가 사용이 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이다와 날짜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에이다와 이더리움을 비교했을 때는 극명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지만 결국 가격 상승의 요인이 없다면 좋은 차트를 만들어낼 수가 없고 또 9월에 똑같은 조정을 받았었지만 결국 요인이 있는 놈은 말아 올려주고 요인이 없는 놈은 스캠 소리를 들으며 차트가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요즘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투자자들의 마음을 읽어서 내놓는 썸네일이 그런 게 많죠. 제2의 모모가 될 코인, 또 예전에는 노년을 책임질 시리즈가 있었겠고요. 하지만 제대로 된 가격 상승 구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슷한 시리즈로만 알아보게 되고 또 이상하게 결국에는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은 NFT 종목을 11월에 바짝 땡기고 물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순환 구조라든지 상승 구조에 있어서 지금 트렌드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더리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소각 자체를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소각, 두 번째는 영상 후반부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소각 내용은 이더리움만 보더라도 지난 3, 4개월 동안 5에서 6조가량이 소각이 되며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켰고 이제는 후속작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22일 영상에 간단하게 소각이라는 말로 특정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루나의 상승 구조에 많은 요소가 있었지만 그중 절대적인 건 테라 USD를 통한 테라 USD, UST라고 부르고요. 또 루나와 수합을 하면서 이 수합 과정상에 소각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소각이 여기 있습니다. 소각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에어드랍을 받기 위한 루나의 스테이킹, UST의 스테이킹은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성공적인 스테이블 코인이 되기 위해서 루나코인은 콜럼버스라는 이 업데이트를 펼쳐줬고 이게 하락장 또 비트코인 협성 대법 지난 장에서는 NFT장 이런 것들에 가려져서 그렇지 루나는 열심히 소각을 하고 스테이킹 같은 것들이 좀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전자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결과를 낳게 되고요. 소각을 말하고요. 그리고 후자 이게 스테이킹은 매도세가 줄어들면서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루나의 가격은 폭발적인 상승을 하게 되고
조정이 없는 일봉이죠. 조정이 없는 그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사라는 말이냐? 이건 뭐 개개인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인 시각에서는 다음 달에 매수 구간이 열린다고 봅니다. 저는 절대 달리는 말에 올라타지 않습니다. 저는 조정 줄 때 매수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루나 코인이 소각의 첫 번째 코인이 되는 거고, 저 루나로 끝나게 되냐? 그게 아니죠. 많은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곤도 그러합니다. 다만 다른 점은 루나는 이미 소각이 실행되고 있고 폴리곤은 이 매틱은 아직 테스트넷 과정 중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소각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고요. 단지 이 소재 때문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또 폴리곤은 최근에 신고가를 시원하게 뚫어지지는 않았어도 바이낸스상 신고점을 좀 갱신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갱신을 해줬고요. 지금은 약간 눌리는 과정 중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매수 매도가 절대 전달 안 드리니까 각자 관점에 맞게 매매를 해주셔야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소각이라는 것은 가격 상승을 무조건 동반할 수밖에 없다. 왜 그렇게 보느냐?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장이 그러하다. 이게 아닌데, 네, 이거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가격 상승을 동반한다. 이것을 첫 번째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되는 것은 스테이킹 구조가 됩니다. 스테이킹은 매도세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크리스마스 이벤트도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저희가 연휴에 출근을 안 하기 때문에 결국 빨리 신청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을 확률이 높고요. 크리스마스에 기분 좋게 상담 넣어보시길 바라봅니다. 그래서 스테이킹은 매도세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자금을 묶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도를 낮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게 디파이 같은 것들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리퀴드 풀 같이 유동성 풀을 이용한다든지 어찌됐든 이런 것들은 묶어두니까 목적이 단기 상승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장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단점 또한 존재하게 되는데요. 디파이를 했을 때는 주기적으로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자는 묶어두는 사람도 있고 이자를 팔아서 수익을 챙기는 사람도 있게 되고요. 결국에는 차트가 막 이런 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디파이 테마의 코인들은 대부분 단기적인 좋은 성과를 누렸어도 결국에는 좀 차트를 보았을 때 장기적으로는 너무 고여버리는 차트를 만들어주는 악영향도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악영향을 풀어주게 되는 것은 코인 회사의 역할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게 루나 코인이 되는데, 루나는 현재 TVL 양을 압도적으로 늘려주면서 TVL 이 량을 결국에는 이 두 번째로 랭크를 시켜줬죠. 네, 여기에 나오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게 스테이킹을 하면 뭘 주겠다, 또 루나는 끝나면 다시 스테이킹을 하면은 뭘 주겠다, 이런 식으로 최근에는 덱스 코인인 아스트로가 있었고요. 이렇게 에어드랍과 이벤트를 계속 진행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며 이유가 되었고, 이런 식으로 TVL 양을 쌓고 있기 때문에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야, 이거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거다. 같이 스테이킹 같은 거 끝나게 되면은 폭탄 터진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 저도 이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좀 반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다들 잘 아시는 이더리움의 플랫폼, 또 솔라나의 플랫폼, 조금은 정보가 부족한 아발란체의 플랫폼, 이런 플랫폼의 형태로 루나 코인이 구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플랫폼을 구상해서 풀어가려는 시도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내용들을 말씀드렸고 여러분들께서 좀 헷갈려 할 수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장에 대해서 어떤 테마가 좀 수급을 많이 받고 있고 또 가치를 좀 제대로 측정받고 있냐, 그런 테마는 무엇인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장에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봤을 때는 NFT, 이 메타버스라는 소재는 오늘 주제와 관련이 없지만 지금 현재는 좀 많이 눌렸어도 상승분을 끝낼 만큼 그 정도의 조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메타버스라는 산업 소재가 제 생각에는 쉽게 종료될 것 같지는 않다고 보기에 계속 지켜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소재에서 말씀드렸던 것, 전체 장에 대한 고려를 해봤을 때에는 플랫폼의 성격, 이 에코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코인들이
장세는 결국에 좋게 나올 수밖에 없고 대부분은 초신성 테마가 이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코인들 중에는 스테이킹과 이 소각이라는 소재가 가격 상승을 얼마나 구조를 잘 만들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파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이상한 거에 속지 말고, 이상한 중국 코인에 속지 말고 그냥 챙길 수 있는 거는 챙기는 게 좋다. 현재 테마를 좀 잘 파악을 해주시라 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떠나서 댓글이나 아니면은 반응 중에 나는 가치 투자를 한다, 이 가치 투자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발 오늘 내용 숙지하면서 투자를 진행해 주시고요. 결국에는 저는 가치 투자가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가 아니라 년 단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보력 싸움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단기 장세에 대해서 좀 떨어진다, 높아진다, 그건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가치 투자라는 말도 그때는 쓸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제가 17년도부터 이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좋은 분석가들이 정말 많이 사라졌다는 게 가장 아쉽습니다. 이 분석의 가치는 결국 코인의 가치가 증명하듯이 17, 18년도의 불장에는 정말 많은 커뮤니티, 블로그 보면 엄청 많았어요. 그런 좋은 분석가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저조차 훨씬 뛰어넘는 분석가들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일자리를 되찾게 된 것은 3년 뒤가 되어버렸죠. 안타깝기는 하지만 현재 장에서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도 오늘 좀 내용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계속 추격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좀 너무 빠르게 넘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보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냥 책을 펼쳤을 때 그냥 첫 페이지 그냥 목차만 봤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또 뭐 웹3도 그렇고 소각도 저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겠죠. 아무튼 뭐 니어 프로토콜도 제가 정리를 못했는데 이건 테라와 연관이 있습니다. 더 깊게 가자면 더 연장이 될 것 같아서 다음에 제가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요. 설마 혼자는 아니시죠? 장난입니다.